네, 오늘 있었던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이 두 진영의 얘기는요, 딱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로 배려했고, 하지만 마크에선 밀고 당기기가 치열하게 진행됐다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 모습으로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임수영 기자, 현장에 있었죠? 네. 어땠습니까? 정말 민주당이 안철수 의원, 새정치연합을 극진히 예우한다 이런 느낌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회의가 네. 9시에 시작이 됐는데 김한길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한 10분 전에 미리 회의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보면 이름이 다 적어져 있는데 앉지를 않더라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왔는데 앉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과 새정치연합 사람들이 올 때까지 옆에 서서 기다렸다가 이제 안 의원이 이렇게 오니까 악수를 하고 나중에 자리를 앉았는데요. 순서도 발언 순서도 안철수 의원 다음에 김한길 대표 계속 이 순서로 안철수 의원 측을 많이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직접 영상을 보는 것만 못할 것 같은데 일단 과연 어떤 배려를 했을지 아침 회의장 장면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손도 좀 잡아주시죠, 양쪽 의원. 먼저 안철수 위원장께서 새정치연합 지도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사회를 맡은 새정치연합 대변인 금태섭. 민주당 박광원 대변인의 목소리 같은데요. 자, 먼저 안철수 의원이, 먼저 안철수 의원이, 먼저 안철수 의원이 그런 장면 계속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김한길 대표가 안철수 의원을 계속 배려를 했고 뒤에 보면 로고 같은 경우도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의 로고 색깔을 다 그대로 박아서 이렇게 보여줬고요. 계속해서 아무튼 안철수 의원을 민주당에서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군요. 이제 가족이다 이런 말까지 했네요. 이제 가족 됐으니 같이 배려하고 같이 가는 것이지 하는 얘기를 내놓았는데 민주당에서도 지금의 기회를 놓쳐서 안 될 것 같다는 절박함이 분명히 들어있는 거겠네요. 네. 자, 지금 민주당 고위 관계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김한길 대표가 지시를 했나 보군요. 최대한 예우를 하라. 그리고 같이 해야 될 동지, 그리고 화학적으로 결합해야 될 상대를 본다. 동지이다, 가족이다. 이런 끈끈한 관계를 강조하는 모습이 계속 나왔습니다. 자, 민주당의 생각, 안철수 생각, 이런 상황을 보는 새누리당 생각도 궁금한데 그런 건 잠시 후에 좀 점검을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요. 그런데 이렇게 화기애애한 모습만 보인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향해서 아주 고강도 발언을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침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새정치를 언급했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새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 정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왜 자신의 공약인 기초공천 폐지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진 여당에 대해서 한 말씀도 없으십니까? 네. 지금 안철수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번 선거는 야당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싸움이 본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방선거지만 본질은 야당과 대통령의 싸움이다. 이제 대통령에 대한 평가, 또 대통령이 그동안 공약했던 것을 지키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대통령은 사실 이 지방선거의 가장 큰 이해 당사자입니다. 만약에 선거를 치게 되면 곧바로 레임덕이 올 수 있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권력 투쟁이 벌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선거를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절박하게 지금 지방선거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그 안철수 의원이 저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는 원래는 그 민주당 이쪽에서는 이것을 원래 구도로 했을 때 박근혜 정부의 중간평가다. 1년치 중간평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년이 너무 적고 그것이 어떤 국민적인 지지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방정부의
지방 정부를 중간 평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조차도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어떤 그 긍정적인 그런 지지를 얻어내기가 어려웠다. 그런 상태에서 바로 새로운 신당, 즉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새롭게 같이 해가지고 만드는 신당에서는 이 구도를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거짓 정치다. 그래서 이거 구정치다. 구태정치고 우리는 새정치다. 우리는 정직의 정치다. 이렇게 해서 어떤 프레임을 바꾸려고 한다. 예, 이렇게 지금 새누리당은 이 프레임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것이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느냐를 가름하는 큰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전에 이렇게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대표. 하지만 지방 일정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일단 안철수 의원이 어제 전주를 방문한 데 이어서 오늘 부산에 갔거든요. 부산에 가서 어떤 메시지를 내놨는지 그 부산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부산이죠? 네. 여기가 이제 부산에서는 어제 전주도 그렇고 오거돈, 강봉균 등 안철수 의원이 지방광역단체장 후보를 내고 싶은 그 선호 지역이잖아요. 대회를 진행하지 못한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 네. 원래는 이제 부산시장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대회로 계획된 행사였는데요. 신당 창당 설명회로 오늘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이런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신당 창당 설명회인데 실망이 크셨죠. 죄송합니다. 실망이 크셨죠.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다면서요. 네, 그리고 뭐 통합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겠죠. 이렇게 말도 하고요. 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좀 양해를 구하는 자리가 됐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그동안 나왔던 게 리더십, 안철수의 수평적 리더십이라는 것이 한국 정치의 그 제왕적 대통령제나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너무 전과학석화처럼 비공기리의 창당과 통합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 이게 바로 기업인 안철수지 새로운 정치 모델 안철수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 내놓은 쪽이 있잖아요. 주로 새누리당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랄까 그런 논리가 좀 있습니까? 어제는 뭐 그 관련해서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네, 예, 얘기하세요. 예. 네? 야,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저 수평적 리더십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과거의 대통령이나 총재나 대표들은 위에서 결정하면 밑에 따르기만 했는데 수평적 리더십을 갖고 와서 새롭게 정치를 만들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합당은 너무 전격적으로 비공기리에 최측근 참모 없이 당의 공조직 말고 외부 인사들과 함께 했다. 이런 리더십의 문제 제기가 새누리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관련해서 뭐 대응이 좀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잘 설명을 안철수 의원이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왜 이걸 이렇게 비밀리에 추진을 했고 사실은 그 안철수 의원의 그 소통의 정치와는 좀 다른 방식이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새정치연합에서도 계속 그 파열음이 좀 그러니까 연합 내에서도 지금 계속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부산에 가서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보다는 내가 승부수를 던진 이유가 세 가지다. 민주당이 기초선거 공천 폐지하겠다고 했고, 하겠다고 했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그 합당 형식이 아니라 제3지대라는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하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과연 새정치하겠다는 초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봤을 때 아직은 유지하고 있더라. 그런 마음이 나에게는 여전히 남아 있더라. 이래서 내가 창당을 하기로 했다.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치 그런 그 수평적 리더십에 대한 내가 왜 이런 것을 전격적으로 하게 됐는가에 대한 설명은 아직 충분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답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그 잘못했다고 많은 분들에게 이제 고개 숙여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실망이 크실 거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배려하고 사이 좋았던 건 오전의 모습인데 오후에 회의하고 그러면서 민주당과 통합신당, 안철수 신당 사이에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면서요.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당대당 통합이냐, 민주당을 해산하고 이제 새정치 그 제3지대에 합류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쪽 계속 지금 이제 그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서른 의원은 당대당 통합 안측에서 그러니까 익스큐즈 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양해를 했다, 이해했다.
그래서 합의를 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해를 한 거는 합의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송우창 의원은 무슨 소리냐, 왜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 거냐, 누가 합의를 했냐, 이렇게 발끈한 겁니다. 어저께 김효석 전 의원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3월 말 통합 깰 수도 있다 그런 말 했잖아요. 네, 오늘 오전에도 그 김효석 의원이 같은 선상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합의되지 않은 내용 계속해서 나오면 5시 회의 할지 말지 모르겠다. 오전까지 그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당대당 통합 그게 아니라 기존의 걸 다 허물어뜨리고 새로운 신당을 만드는 거다. 이 논리를 펴고 있잖아요. 그 논거가 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그렇게 할 때 손해보는 게 있고 필요한 이득 보는 게 있잖아요. 포인트씩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2012년 총선 때 득표율을 가지고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현재 해산을 하게 되면, 당을 해산하게 되면은 그 보조금을 포기를 해야 돼요. 앞으로 2년치를 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 돈이 선관위에서 집계한 바로는 127억이랍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적지 않은 돈이에요, 사실. 당 운영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돈이고. 총선 때 일정 수준 이상의 득표를 한 정당들은 향후 4년 동안 계속 보조금을 받는데 민주당을 해체하면 안철수 의원 요구대로 그러면 못 받게 되는 것이 매년 연 30억 등등 해서 127억이 되겠던데 그 얘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은 왜 이걸 요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흡수되는 모양을 보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5대5의 지분을 갖고 통합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등한 입장에서 당대당의 어떤 합당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방식을 끈질기게 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현재로서는 이제 신당이 뭔가 그 민주당과의 그 합당 약속, 창당 약속을 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현재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과연 얼마나 시너지가 있을지 그 동력에 따라 민주당과 신당의 통합 약속, 노력들이 많이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